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창업자 대표분들께서 펀딩을 하실 때 이제 목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VC들로부터 뭐 구두 커미트먼트를 받으면은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펀딩 노력을 새로운 VC를 만나는 거를 멈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펀딩이라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한 VC한테 예스 받고 그 다음 VC한테 가고 그 다음 VC한테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펀딩하러 나가시면 한 번에 뭐 작게는 10군데, 뭐 많게는 20, 30군데 VC들을 만나셔서 그 중에 뭐 일부가 이제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셔서 계속 대화를 진행을 해 나가시겠죠. 뭐 그건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운 좋은 인기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10군데 VC를 만나시면은 그 중에 글쎄요, 한 뭐 서너 군데는 첫 미팅 후에 노를 하실 수 있고, 뭐 침묵으로 노를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근데 대여섯 군데가 남아서 이제 그 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팅을 통해서 VC들의 애퍼타이트, 그러니까 그 VC들이 갖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이쪽은 진짜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쪽은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 VC와의 의사소통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를 어느 VC와의 대화를 하나 매듭 짓고 다음 VC를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누가 VC들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늘은 이 VC가 꼭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이 VC가 좀 시큰둥한 것 같고 저 VC가 더 할 것 같고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펀딩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가 할 것 같고 누가 안 할 것 같으냐를 대표가 잘 관리를 하면서 기대치를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제가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흔히 하는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0억을 모은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략 한 4군데 VC에서 5억씩 하겠다. 뭐 또는 뭐 한쪽이 10억하고 나머지 3군데가 나머지 10억을 나눠서 하는 걸로 얘기가 대충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최종 뭐 사인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단계는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거의 확실해. 이 4군데가.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멈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새 VC를 만나시는 거를. 그거는 저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억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덜컥 나도 10억 할게요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10억을 더 받을 룸이 없어. 근데 그러면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을 쳐내고 뒤에 사람을 받으면은 이거는 업계에서 뭐 상도위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내가 더 누구 만났다가 그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돈 못 받는데 어떻게 괜히 욕먹잖아. 그러니까 요 20억 할 것 같으니까 요 사람들로 끝내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창업자라는 거는 결국 항상 회사의 생사를 넘나들면서 계속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 때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전술적으로는 여러분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는 아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금액의 최소 1.5배에 해당되는 금액. 내가 10억을 모은다 그러면 15억의 커미트먼트를 받으실 때까지는 여러분은 계속 새 VC를 만나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라. 설사 이 4군데 VC가 10억을 할 것 같아도 그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더 나가서 필요한 금액의 1.5배까지는 여러분이 모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랬다가 15억을 다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VC들이 밸류에이션을 올려주지도 않고요. 그럼 만약에 10억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조금 곤란한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행복한 고민이에요. 제가 경험상 보면 이 동시다발적으로 VC와 여러 VC와 대화를 해나가시는 과정에 그 VC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데 꼭 완전히 커미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VC 회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교신하시는 심사역이든 아니면 그 VC의 다른 저 같은 파트너급 임원이든 간에 그분들의 개인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약속할 때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그래 나는 그날 너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크게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날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다. 미안해.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있었네. 나 못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건 개인마다 여러분 친구들에도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VC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이 동상이몽을 하셨던 대화의 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형세를 잘못 판단하셨든 아니면 그쪽이 조금 VC 쪽이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VC든 간에 어쨌든 막판에 가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이 그때 가서 갑자기 새 VC를 만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예를 들면 4군데가 커밋할 것 같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빠지고 3군데가 커밋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군데를 채우지 않으면 이 3군데도 안 해. 근데 이 나머지 하나를 채우는데 막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2달, 3달이 걸리면 나머지 3쪽이 또 이게 뭐 근데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점점 더 흥미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VC의 특성을 아셔야 될 게 VC들은 이렇게 어떤 새가 달궈쳤을 때 딱 두드려야지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회사 사정 때문에 2달, 3달 이렇게 지연되면 VC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커밋 했을 때 그대로 이거를 매듭을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설사 나중에 오버 서브스크라이브 돼서 조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미안한 소리를 하게 될지언정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미 여러분이 판단했던 거에서 20-30%의 금액이 막판에 가서 빠지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들한테 베스트 인트레스트는 목표 금액이 딱 찼을 때 됐다 이제 펀딩 그만해야지 새 VC 그만 만나야지라고 거기서 스탑하지 마시고 목표 금액이 1.5배의 커미트먼트를 받으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활동을 마치 그 펀딩 금액 목표가 차지 않은 것처럼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누가 빠질 수도 있고 뭐 막판에 가서 조금 각자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누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오버 서브스크라이브 되는 거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VC 입장에서가 아니라 창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 금액이 찼을 것 같을 때 그거는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파이널 커미트먼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뭐 한두 달의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VC는 확실히 투자를 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펀딩 목표 금액의 1.5배의 소프트 커미트먼트를 받으실 때까지는 꾸준히 펀딩을 활동을 계속 해나가시라. 이게 제가 여러분 그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